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한 주 파란색으로 좀 물들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 공포 분위기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저점을 좀 붕괴하는 주식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좀 결정을 어떻게 좀 하면서 가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98만 6천 정도인데, 그동안 제가 IT 반도체 주식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좀 가격을 정해놓고 좀 매매하자, 그죠? 따라가지 말고 좀 급락 나오는 이런 좀 구간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 요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일정 수준의 현금, 특히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20% 살 거 10%만 사야 되고, 10% 살 거 5%만 사야 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바이오 제약 쪽에서 제가 플랫폼 CMO 업체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체감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두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만 6천 원 정도가 좀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보면 어느덧 3,300선에서 이제 3,060선까지 이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 이 자리를 한번 좀 그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라인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5월 달에 발생됐던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저는 깨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번 구간에 날려버리면서 추세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이 레벨 다운 된 거예요. 레벨 다운 되면서 이번 주 목금 같은 경우 물량으로 밀어버린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요것 때문에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형주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속절없다, 그죠? 그리고 좀 지친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기 좀 쉬울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가감하게 지금 구간에서 잘라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좀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괜찮아지는 시점에 내가 다시 좀 기회를 좀 노릴 거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등락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은 조만한 이슈로 막 급등이 나오는데 어떤 주식은 큰 호재인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고 또 이런 구간이 계속 물타게 만듭니다. 싼 거 같거든요. 빠지면. 싸다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더 빠지면 회사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외받아서 다른 걸 이동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희한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포트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못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이 그렇게 만들더라.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메이저 칭하면 여기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운용했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짓밟는 거예요. 표현을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항복을 없는 겁니다. 여기서의 꼼수는 없어요. 타협도 없고. 그 정도로 시장은 잔인해요. 저는 오늘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어떤 게 좀 보였냐면 자, 요거를 한번 좀 보면 요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 이 파란색. 지수는 떨어졌는데 지금 뭐는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잔고는 늘어나고 있죠. 그죠?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증권사 보통 증거금 140% 정도 되시죠? 140% 정도. 그죠? 140%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남의 돈으로 1억을 빌려요.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그죠? 그러면 하면 2억 되잖아요. 내가 1억치 샀는데 이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물 타고 싶은 거예요. 1억을. 2억이 됐어요. 이게 1억 4천은 유지가 돼야 반대 매매가 안 나가요. 추가 증거금이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40%면 반대로 얘기하면 30% 빼버리면 뭐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든지 아니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돈 없어가지고 신용잔고 쓰는 사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증권사 입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용으로 쓰는 사람들을 그죠? 짓밟아야 돼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발생을 해야 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를 해야 되니까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발생을 시킨 다음에 올리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음모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그죠? 내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30% 있는데 이 30%를 언제 쏠 거냐? 그리고 뭘 살 거냐? 그죠? 내가 지금 이번에 현금이 만들어졌는데 현금이 생겼는데 지금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냥 사는 거야. 뭐 뚜렷한 기준 없이. 아니면 폭락이 나서 분명히 기회인 것 같은데 시장이 또 하락해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급락이 나오면 못 산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1번 하락하고 2번 하락 나올 때는 나오지만 이때 사신 분 전 샀어요. 아마 요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거 알지만 뭐 때문에 못 샀습니까? 공포 때문에 못 샀죠. 왜 공포? 뉴스가 만들었잖아요. 이슈가. 어제 10% 하락했더니 오늘 또 10% 하락하잖아요. 계좌에 파란색을 먹으니까 이 기업이 돈 벌고 있는 기업인지 시장 중심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HTS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본력이 가지고 있는 먹잇감인 거예요. 먹잇감. 그러니까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슈를 쫓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만 찾아다닌다거나 내 기업은 멀쩡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면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은 유리할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이 추세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한 8개월 동안 만들면서 직전 저점이 무너지고 이 상황에서 그죠? 급하게 돌리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신용을 쓴 사람들을 당하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하냐. 그러니까 물리게 한 사람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상황을 만드는 게 유리하냐. 전 후자라고 보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나올 거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선방해서 괜찮을 거야.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신저가 나오거나 투매 발생시키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더 속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급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현금, 아껴두신 현금 이런 거 여기다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중심 키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실제로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자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저점에 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다른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뭔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끌려다녀요. 또 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3,300에서 3,150이면 전 3,150에서 한 2,980선까지의 박스권 레벨 다운을 일단 열어놓으셔라.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전환보다는 지금 박스권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시장이 불안하고 혼조세가 나오고 그래갖고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더 저점에 이탈하는 주식이 나올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빵을 사는 거예요.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배짱?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반도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죠. 83,000원, 그 다음에 75,000원, 68,000원. 자,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소식이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내용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실적 안 좋다, 뭐 그 다음에 컨센 다운될 거다, 그죠? 실적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성전자를 나는 살래. 68,000원대나 75,000원 요 사이에서 그냥 살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돈 벌어. 끝. 30조 벌던 기업이 이제 53조 벌어. 끝. 저점은 모르겠지만 투매 요 가격에서는 매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그래? 근데 30조 벌던 시기하고 50조 벌던 시기하고 똑같은 밸류? 아니야. 이 투매가 끝나고 나면 얘는 75,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어. 그럼 단가를 여기 이하에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낙지, 됐고! 난 산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뭐 디램 가격이 뭐 하락한다면서요. 그죠? 지금 고정 가격이 2.85달러였다가 이때가 3.3달러였고 지금 3.8달러에서 4.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4.1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2.85달러, 저 3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는 겁니다. 악재가 나와? 나는 살래. 이런 마인드.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 무슨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야,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질지 잘 모르겠는데 68,000원, 75,000원 뭔 얘기가 필요해. 가격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지. 대신 회사가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중요한 산업이 망가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해드리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자리 12만 원, 그 다음에 10만 7천 원 투매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이번 주 아마 9만 8천 원 잡아줬을 겁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와 관련된 뭐 고점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픽아웃 뭐 이런 그래. 근데 적자는 안 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마이크론 해외에 있는 마이크론 빠지고 현재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뭐 증가하고 있고 수급 안 들어오고 근데 적자 안 나. 하이닉스는 2017년도 18년도 한 2조 뭐 꼬꾸라면 2조 3조 벌던 게 지금 한 5조 늘어났잖아요. 낸드에서 적자 났던 거 손익분기 좀 됐고 디램 가격도 안 밀리고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뭐 여기에 이유를 갖다 붙입니까? 9만 8천 원, 10만 원 요 자리 무조건 매수다. 근데 그건 있죠. 시장 상황을 보니까 주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좀 단기 반등을 좀 포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자본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사는 거죠. 그리고 난 좀 스펙타클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끊어치기를 해야지. 이 캡 나오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악재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도는 못하지만 매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었죠. 기다리자. 24만 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제가 20만 5천 원과 19만 1천 원 자리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8만 3천 원에서 7만 5천 원 이렇게 이야기되죠. 7만 5천 원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 현대차가 이게 저점이 아닐 수 있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할 수 있잖아. 뭐 자동차가 지금 정부 지원 자금을 그동안 많이 좀 팔렸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 다시 소비에 좀 위축이 또 올 수 있고 경기 전망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이런 좀 악재, 테이퍼링 관련된 악재. 뭐야 그게? 그거는 25만 원, 26만 원대 얘기하고 뭐 19만 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슈나 악재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슈나 뉴스를 쫓아다니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1400 왔을 때, 1500 왔을 때 못 산다고요. 악재밖에 안 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삼성전자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넘버원 이런 게 있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 못 맞춰요. 단기 흐름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 기업을 샀을 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점 강남에 있는 집을 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강남의 집이 버텨줘야 돼요. 강남 집이 무너지면 다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이런 섹터들이 지켜줘야 돼요. 반대로 살아나게 되면 투매가 회복되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9만 1천 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2014년도 이 시점에 삼성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투자 안 하고 땅 샀잖아요. 그죠? 삼성부지 그때 삼성동에 10조 주고 지금 이거 20조 넘었죠. 그리고 이때는 성장주가 아니었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도 얘기를 못했던 시점이었다고. 이때 받았던 최고의 밸류보다는 높게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현대자동차의 세택이고 지금은 세택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택의 구간 그리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 10조 사가지고 엄청나게 욕먹었던 시점에 이게 지금 20조 됐으니까 이거 BPS로도 이제 뭐야 매도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근데 뭐 여기서 저기를 얘기해요. 그냥 가격으로 다 끝난 거지. 대신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매매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쪽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 바이오제약이 다시 한번 랠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당장 다음 주가 아닐 수 있겠죠. 뭐 월요일이 아닐 수도 있고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 날짜는 제가 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 배터리 쪽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죠? 이런 주식들, 신흥 SEC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시세를 장악했던 건 뭡니까? 삼성, SDI나 LG화학보다 이쪽 더 주도했잖아요. 일찍 모텔주보다 이쪽 더 주.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시성, 캐파 투자. 그리고 나서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하고 같이 쌍벽을 이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근데 특허다. 근데 먼저 CMO 관련된 업체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이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거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가 이제 먼저 랠리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제약 상황을 봤었을 때 완전 움직임이 달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린 바이오도 그렇고 뭐 바이오니아. 그러면은 오늘 또 아이진 이거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약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보면 제가 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 가지고 앞으로 바이오 제약을 왜 제가 투자해야 되는지, mRNA하고 그다음에 CMO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요거 만드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작년도 제가 그 네오캠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제넥신 초창기에 투자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0배 터진 주식 많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 구조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때하고 좀 다른 버전이죠. 지금은 이 mRNA를 가지고서 이 바이오 제약에서 만약에 시세를 확장시킨다면 어떤 구조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죠? 조사를 한 건데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피디님. 그죠? 이게 뭐 꺼졌습니까? 한 27분 정도에 끝내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는데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 mRNA 백신은 새로운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백신이 DNA 백신이나, 그죠? 아데노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백신, mRNA 백신은 화이자가, 모더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암 예방 쪽으로만 좀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왜 부각하냐면 새로운 거라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300개가 넘는 백신 가운데 새로운 거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특허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특허는 내가 개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독성도 검사해야 되고 또 FDA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걸 갖다 쓰는 게 첫 번째 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어디에서 갖다 쓴 거냐면 트라이 링크로부터 갖다 쓴 겁니다. 5 캐핑하고 변형 RNA에 대해선. 그 다음에 LNP는 아비투스한테 갖다 쓰는 거고요.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자체 LNP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중요한 이 특허는 트라이 링크부터 갖다 썼거든. 요번에 트라이 링크하고 같이 원래 코로나 치료제나 바이오 시밀러지만 새로운 이 mRNA 백신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셀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오적 봤을 때 셀트론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세가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 확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셀트리온이 뭐로 이어가는 거냐면 판을 키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이 mRNA에 관련된 테마들이 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테마는 아이진부터 시작해서 셀로메드, 이언제약 얘네들이 트라이링크부터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제일 빠를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3.5배에서 4배 시세가 터진 거고, 그 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시설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이제 준비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집단, 요쪽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일단, 이거와 관련된 설명들은 제가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복기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로 만드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로 또 뵙길 바랍니다. 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